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오늘도 토요일 10시 기관차 저와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난주부터 바뀐 흐름들 이야기 드렸죠. 주말 기관차는 토요일에만 나갑니다. 이번 주 일요일, 즉 내일은 저녁 9시에 유튜브 라이브가 있고, 또 라이브 때도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하니까 혹여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거리 가지고 오시면 함께 또 재밌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 자, 우리 시장으로 오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높은 흐름은 당연히 아니죠. 왜냐면 미국도 신고가고 그다음에 일본도 신고가고 다들 신고가 때리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뭐 우리 시장이 그런 상대적인 높이로 봤을 때 더 못 올라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난주 목요일 날, 지난 목요일 날 예, 외국인들이 선물하고 현물 합쳐 가지고 4조 가까이 매수를, 그러니까 왜냐면 막판에 선물은 이제 빼는 쪽에 있으니까 그렇게 매수를 밀고 들어오는데, 사실 그거를 뭐 예측하고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갈 수 있다라 그러면 뭐 다들 뭐 건물 몇 채씩은, 건물이 뭡니까? 지금 뭐 어마어마한 재벌이 됐겠죠. 늘 이야기 드리지만 프로그램 매수 자체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의 영역은 아니고 대응의 영역은 맞습니다. 그날도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이 선물로 대량으로 밀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수가 뒤따라 들어오는 거 보고 '아 정말 세구나. 이제 종가 고가로 끝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드렸는데, 그런 흐름들의 당일의 흐름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만 그거 보고 매수를 들어가시는 분들은 없죠. 그렇게까지 뭐 대량 매수로 단타로 하는 분들은 흔치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의 상승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막 유리하거나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러니까 단순히 많이 올라가서 매수할 게 없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올라가도 지들 것들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쭉 보게 되면 재밌는 거 있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율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부터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뭐 기아, 그다음에 이제 삼성 계열은 이제 쪼끔 케이스가 다르죠. 계열사들은 이제 서로 맞잡고 뭐 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이제 지분이 보통 외국인들이 잘해야 10% 에서 40% 밖에 안 되는데, 그 외에 이제 은행주들, 국제은행 빼고는 다들 막 50%가 넘어갑니다. 그런 애들이 정말 오랜만에, 예전에 포스코홀딩스 이야기 드렸죠. 막 급등할 때 외국인들하고 기관하고 매도하는 거 보면서 '아 얘네들 정말 오랫동안 고생해서 갖고 있었는데 얘네들 이제 수익 실현하는 거다. 저거는 저래도 저렇게 매도하고 나가고 싶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때다 싶어서 올리는 겁니다. 진짜 뭐 밸류 프로그램이 가치가 있어서 뭐 저 PBR주가 진짜 테마가 형성돼서가 아니라 지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지수 올리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월 동시만기 이후에 매도를 좀 쌓아가던 외국인 세력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이제 정보를 당연히 눈치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급등하기 전에 그 전날에 선물은 다 청산해 버리고, 근데 선물 청산하면서 또 콜매도는 들어왔어요. 대량으로 콜매도를 쳤는데 그다음 날 시작하자마자 다 손절했죠. 즉 매도를 보던 애들은 '야 오늘 누가 3조 4 조씩 밀고 들어올 거래. 야 이거 일단 빼, 일단 빼.' 이랬겠죠. 왜냐면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들은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금요일은 이제 그냥 흐지부지 마무리가 됐는데,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이 위로 마디가 2782가 있거든요. 이때부터 차트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오랫동안 저와 함께 이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예 이 마디는 한번 그어지면 웬만해서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계시는데, 뭐냐면 지금 보시게 되면 때가 코로나 때죠. 이거 일본 그냥 몇 년치를 좀 취약해 놓은 겁니다. 코로나 때 이후에 상승해서, 사실 이때 이 박스에서 이거를 이렇게 N자형 패턴으로 만들 거라고는 정말 예상치 못했는데, 이 흐름이 나왔고 결국 고점에 쌍봉을 만들면서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하락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2323 아래로 내려오는 슈팅은 흐름을 보여줬고, 그 흐름 때마다 매수로 들어가서 나름의 재미를 보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구간에서 쪼끔 더 좁혀 봅시다. 보시게 되면 이
2782 위 구간에서는 3000 들어가기 언저리, 그쵸? 요 구간이죠. 정확하게는 에, 그 2900 한 60 정도 됩니다. 이 구간 사이에서는 거래가 없어요. 매물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뭐냐면 여기에서 진짜 밟고서 이렇게 올라가서 가게 되면 이 허허벌판은 그냥 쭉 치고 달릴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못 올라갈 확률도 굉장히 높다. 왜? 이거 올라타기 시작하면 이 밑에서 매도 치고 공매도 지금 세력들 못하고 있잖아요. 얘네들 다 죽어나거든요. 그러면 또 얘네들 그 에코프로 예전에 막 치고 올라왔던 것처럼 또 미친 듯이 환매수가 들어오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만한 여건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측하는 거죠. 제 판단이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적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전히 2782 이 마디는 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재밌는 거는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개인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다. 포트에 은행주 갖고 계신 분들 얼마나 되세요? 포트에, 아니면 아마 은행주를 한 번도 매매 안 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을걸요. 대체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매매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주, 보험주, 삼성화재 같은 거 매매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다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굉장히 특이하게 템포 낮게 정말 소량만 이 종목 저 종목 사가지고 그냥 묻어두는 스타일이거나, 아니면 자산이 굉장히 많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가능해요.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개인 투자자라고 칭하시는 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나마 현대차, 기아차 정도 갖고 있다? 혹은 삼성전자 정도?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지금의 상승은 우리가 막 그렇게 억울해하거나, 아니면 '아 저거 꼭 상승 타야 되는데 모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만한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말은 쉽지 상대적으로 지수에 비해서 내 계좌가 언더퍼폼하다 보니까 굉장히 급한 마음은 있죠. 그래서 눈 돌리게 되면 결국 뭘 하게 되냐면 코스닥 급등 종목들을 하게 돼요. 특히나 어떤 잡주, 잡주도 아니죠. 요즘에는 급등주들이 조 단위로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잡주는 아니지만 이제 그 펄럭임에 내가 끼어들게 됩니다. 그럴 만한 깜냥도 아니면 실력도 안 되면서, 왜냐면 저 지수를 만회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절대적으로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차 이야기 드리지만 제가 보통 이런 구간들 올라오게 되면, 왜냐면 올해 박스의 상단이 어딥니까? 2607 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구간들에서 제가 무조건 현금 확보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는 게 현금 확보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지수 신경 쓰지 말고 종목 가라, 종목. 내가 노리는 종목. 근데 지나가다가 눈에 밟혀 가지고 혹은 어떤 기사 보고서 그런 종목들은 들어가지 말고 내가 잘 아는 종목, 내가 계속 매매하는 종목들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 안 그러면 만약에 지수 들어갔다가 만약 꺾이거나 잘못됐을 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지구 구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빠져나오지 못하면 이런 흐름들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운 좋게 다시 반년 안에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컷을 해줘야 되고, 컷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가급적이면 내가 매매하던 종목, 잘하는 종목으로 들어가야지 포기도 쉽다라는 거. 그렇지 않고 남이 하는 이야기나 기사 같은 거 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변하지 않아요. 왜냐면 A라는 종목이 잘 될 거라는 걸 보고서 들어갔는데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는데 주가는 계속 꺾여서 빠지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냥 물려있게 되는 거고, 그런 흐름들을 계속 어정쩡하게 끌고 가게 된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또 내일 라이브 방송 때 추가적으로 드릴 이야기인데, 여기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은 내일 그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중요한 거는 지금 구간에서는 저 자리를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한다? 내가 매매할 종목을 정해 놓고 내 전략에 맞게 이 실행을 한다 안 한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러니 다른 흐름들에 헷갈리거나 혹은 지수 흐름에 자꾸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노리는 종목들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어찌되었거나 2780이라는 자리는 저러한
위치를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만약에 이 자리 넘어간다 그러면 저는 요게 올라오는 구간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인버스나 곧버스 해 볼 수는 있지만 잘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혹은 종목들을 여전히 매매할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근데 이 윗구간에서는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이 정도로 지수를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못다한 이야기는 또 내일 라이브 방송 때 또 재미있게 많이 더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코스닥 종목들 그리고 테슬라와 TMF 계속 이야기 드렸으니까 제가 자리 한번 더 체크를 해 드리고 원유랑 또 가스 또 이야기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엔캠입니다. 올해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으로 꼽히기도 했었는데 지금도 시가총액이 4조가 좀 넘어가는 흐름이죠. 어찌되었거나 이런 흐름들은 늘 이야기 드리지만 그냥 저절로 공짜로 생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력이 껴서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야지 이러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고, 지금 흐름 자체는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22평 이탈해 가지고 저항받는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죠. 나스닥에서 이 흐름이 나오면 꺾인다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일목양원 자리를 만나게 되는데 진짜 얘가 센 종목이면 다음 주 초반에 이거 딛고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얘 밑으로 깨지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깼다 그러면 얘도 한풀 꺾여서 내려가고 이 뒤에 올라오는 반등은 뒷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을 좀 인정하고 가야 된다. 그러니 지금 자리는 냉정하게는 선수분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혹여나 이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글쎄요. 그냥 저는 비중이 크다라고 그러면 좀 비중을 줄이셨으면 좋겠고, 혹여나 운이 좋게 리바운드가 나온다라 그러면 그것도 빠져나올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지, 여기에서 물 타가지고 승부를 본다? 별로 좋은 패턴이나 생각들은 아니어 보인다. 어찌되었거나 신규든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든 저 양운 하단 자리 이탈을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고캠바이오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이미 이제 시세들이 나와서 더 이상 매매를 못하는 것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지금 자리가 고점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레벨업을 만들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기존의 전고 자리도 그렇고 일목 형성되는 자리도 그렇기 때문에 65,000원 자리를 깨느냐 마느냐, 갭 자리도 있죠. 그러니까 이 갭이 메워야 되는 갭은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갭이 메워야 되는 갭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이 중요한 것들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이 자리 이탈 컷으로 뭐 떨어졌을 때 공격적으로 매수한다? 뭐 충분히 가능해요. 다만 반드시 컷이 함께 들어가야 되고 122평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글쎄요, 만약에 빨리 떨어져야지 이 55,000원 자리를 같이 만나게 되면 뭐 이런 자리도 한 번 정도는 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일단은 고점 윗꼬리 음봉이 발생을 하면서 고점은 만들어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65,000원 자리 55,000원 자리, 그 다음에 이 자리를 세 가지 중에 두 개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들 말고 이런 자리들 오게 되면 헤드앤숄더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이 좀 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좋다 나쁘다의 개념을 떠나 가지고 내가 본 종목을 꼭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개념으로는 65,000원, 55,000원, 45,000원 이렇게 나름의 마디를 그어 놓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현대힘스입니다. 본 종목은 이제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들 이야기 드리죠.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 쌍바닥 자리는 충분히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고, 지금 구간은 사실은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면 여기에서 충분히 매집했던 쪽이 들어 올릴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개념인데, 여기에서 매집을 했다 안 했다가 명확하게 좀 나오는 그런 패턴들은 아니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기 좀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추격은 좀 부담스럽지 않겠는가. 다시 내려와서 쓰리 바닥을 만들면 이거는 뭐 무조건 잘리더라도 해봐도 괜찮다라고 보지만 그 외에 그 윗자리에서 노리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그러니 그냥 좀 관망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만약에 본 종목 이 구간에서 노려보신다라 그러면 30분의 흐름이 이렇게
120평 올라오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 구간들이 나오거든요. 이때 컷 걸고 매수 정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비중을 실기에는 조금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HPSB입니다. 본 종목은 뭐 많이 이야기 드렸죠. 사실 저는 이 뒷구간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끝났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 뒷구간에서 저렇게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다만 어찌 됐거나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 제가 매도를 이야기한 자리는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거. 그러면 이 자리를 지키느냐 마느냐, 더군다나 양온의 하단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고, 만약에 지키게 되면 또다시 반등이 나올 텐데, 글쎄요, 그렇다라고 해서 또다시 저기를 넘는다? 제가 봤을 때는 만만치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온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그러면 그냥 좀 지켜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차라리 노린다라 그러면 122평보다는 그냥 4만 원짜리까지 오면 하고, 아니면 만다라는 생각이 조금 더 본 종목을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자, 그다음에 미국으로 넘어오게 되면 테슬라.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테슬라만 집중적으로 대량 매매하시는데 저랑 안 하실 이유 전혀 없습니다. 제가 거의 이야기 드리는 대로 다 가고 있죠. 어찌 되었거나 그냥 무지성으로 계속 매수를 들어가실 분들은 180불 아래에서 하시면 되겠고, 단기에 나온 흐름에 대해서는 175불 라인은 다시 돌아오는 자리다. 밑으로 갔다가 다시 15불 약 10% 구간을 반등해서 터치를 하는 모습이죠. 여기에서 이제부터는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에서 찍고서 조정받고 다시 180불 라인 올라가는 길인데, 만약에 180불 라인으로 올라가는 길을 선택한다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헤드앤숄더 패턴의 흐름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120평이 급격하게 하락하기 때문에 사실 예전만큼의 어떤 시세와 반등을 바라는 것은 조금은 무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늘 이야기 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종목도, 그러니까 테슬라도 가지고 존버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의 어떤 성향적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 저는 충분히 단기, 그러니까 매매로서 접근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다. 지금은 말 그대로 계속 시세의 흐름과 무관하게 매집을 하시는 분들이 180불 아래서 매집을 해 가고, 그다음에 시세를 노리시는 분들은 저는 다시 밀려도 175불 라인은 또 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멀리 매수해서 또다시 리바운드를 노리는 그런 전략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자, 그다음에 TMF입니다. 지금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금요일 시세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TMF는 재밌는 게 뭐냐면 이날 이제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 날, 그러니까 별로 바뀐 거 없죠. 다만 이제 우리가 장기적인 점도표를 보게 된다라 그러면 내년에 금리 인하가 조금 줄어들 것이다, 뭐 그럴 이야기는 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걸 지금 반영한다라는 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확히는 목요일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저는 왜 음봉이 나왔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채권에 우리가 모르는 또 비하인드적인 어떤 수급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찌 됐거나 표면상으로 전체적인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얘는 다른 거 없이 다시 올라와서 55불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그냥 그 아래에서는 시세의 흐름과 무관하게 계속 매집하고, 뭐 물리면 그냥 쿠폰 받고, 뭐 이런 흐름들 계속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많이 고민하지 마시라. 자, 그다음에 원유입니다. 원유 지난 라이브 방송 때도 이야기 드렸죠. 82불 라인, 그러니까 정확하게 82.5, 이 라인에서는 매도 쳐도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때도 질문 주셨죠. 왜 유가는 매도 관점이냐고. 그래서 좀 설명을 해 드리긴 했는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가 매도 보니까 매도죠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역시나 올라와서 다시 밀리고 있죠. 저는 이 구간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이슈에도 불구하고 매도가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조금 애매해요. 목표를 잡기가. 지금은 일단은 이 74불 라인이 단기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 궁극적으로는 70불 라인까지 밀리는 자리가 목표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다만 이제 어떤 매매적인 효율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액티브함이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고, 어찌되었거나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라.
자, 그리고 가스로 오게 되면 계속 횡보하고 있죠. 저희도 위에서 이제 익절하고 나서 아래 내려와서 추가 매수를 실행을 했는데, 더 매수하고 싶은데 나머지는 다음 주로 또 미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월물에서 이제 5월물로 손바뀜이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데, 4월물 마감을 상승시켜서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 번 더 눌리는 흔드는 패턴들을 좀 기다리고 있고, 아니나 다를까 이대로 밟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밀려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한때는 이 차월물인 5월물의 5월물과의 격차가 90티까지 줄어들었다가 다시 150틱으로 벌어졌다는 것은 차월에 있어서는 그래도 매수로 받쳐주는 쪽이 좀 더 있다. 즉 매수로 조금 더 들어온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거나 매수로의 관점이 그렇게 잘못됐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5월물도 1.611 구간을 칠 거냐 말 거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치지 않고 올라오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로는 2.2 라인 정도까지 보고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좀 더 상세한 이야기는 제가 라이브 방송 때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전략은 그렇게 짜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희 광고도 없죠. 늘 좋아요, 도움이 되셨다면. 도움이 안 되실 수가 있나 싶긴 한데, 어찌 되었거나 도움이 되셨다라 그러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을 내일 라이브 방송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